네, 반갑습니다. 더 바른 TV의 창쌤입니다.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어제와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졌죠, 그죠? 그리고 이제 눈도 내려서 지금 이제 빙판길입니다. 혹시 운행하시는 분들 안전 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23년 이제 들어왔는데 설 연휴도 끝났고 저희들한테 사업하는 사람들한테도 봄방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더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며칠 동안 좀 몸살이 좀 나가지고 좀 힘들었는데 그래도 이제 컨디션을 좀 찾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모든 분들 건강이 최우선이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내용은 뭐냐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조금만 더 공부하시고 조금만 더 신경 쓰셨다 그러면은 잘 되셨을 부분을 그것을 더 확인하지 않으시고 그냥 이렇게 투자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을 좀 짚어버리고요. 긴 영상이 아니니까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시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안중권에 있는 이제 내용입니다. 저기 이제 기존 도심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안중 역사가 들어온다고 예전에 이제 발표가 됐겠죠. 역사가 들어오지 않는데 이 일대가 뭐 개발되지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자, 역사가 제일 먼저 여기에 들어온다고 발표는 뭐냐면은 행안부의 관보에 나옵니다. 이 관보에 안중 역사 지번이 딱 찍혀요. 그러면은 많은 투자가들이 여기 안중 역사가 들어오는구나. 그러면은 안중 역사가 여기 들어온다고 딱 봤을 때, 그러면은 여기에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여기가 도심이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쪽으로 움직이겠구나. 그리고 내가 거주하는 지역이 여기니까 역으로 가려면 이렇게 움직이게 되니까 이게 동선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일대의 역세권 개발을 하겠구나.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역사가 철도가 이제 도심 속에 들어와 있는데 지금은 다 이제 비도시적으로 빠졌지 않습니까? 비도시로 빠졌는데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뭐 철도를 이용하기가 좀 불편하겠죠. 그러니까 도시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인근의 비도시 지역에 이 역사를 위치시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도시 주변에는 뭐예요? 다 전답입니다. 쭉 떨어져 있어야만 이제 임야가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철도라는 녀석은 산에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평지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도심 인근에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할 수 있게 그 인근에 들어간다는 거죠. 비도시 지역에.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은 다 전답이다 이거죠. 농사 짓는 땅 이런 게 거의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안중 역사도 농사 짓는 땅 여기에 이제 위치하게 된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지하철이 아니라 지상철이잖아요. 요것도 파악했다 그러면은 손해 안 보셨을 텐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지상철이면 어떻게 돼요? 주차장과 광장은 반드시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공식이거든요. 역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200m는 주차장과 광장이 나오니까 이건 철도 부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에어리어 안에는 투자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딱 200m라고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거기를 이제 벗어나서 투자가 이루어져야만 잘된 투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 내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역을 이용하는 방향, 이게 바로 동선이고 이곳이 이제 역세권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역사가 들어왔겠죠, 여기가. 그 전에 이제 여기 화양지구가 이제 들어온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서구청이 들어오고 광역급 도시에만 들어오는 이제 종합병원이 들어온다. 이렇게 이제 확정이 다 돼서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사를 하려면 그냥 공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개발 계획이 있고 주민 공청회도 하고 오케이 다 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환지 개발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오케이. 개발하자. 그러면 여기 실시계획 나오고 다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공사가 진행이 된다는 것은 착공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용도가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예.
여기는 지금 역세권 개발 확정이 됐지만 여기 들어와 가지고 요 일대에 아직 용도가 바뀌진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는 용도가 바뀌어서 착공이 들어갔죠. 그럼 여기가 착공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요? 용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뭘로? 농업진흥구역, 그 다음에 생산관리지역, 그 다음에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 이런 용도가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바뀌어야만 착공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볼까요? 이게 25년도에 이제 착공이 들어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첫 삽을 떼겠다. 그러면 25년도에 착공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그 이전에 용도가 바뀌어야 되겠죠. 내년에 용도가 다 바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토지를 매입할 때 농취를 받아야 되는데 용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농취를 받을 이유가 없어요. 내년에 땅값이 또 뛰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역사가 들어오면서 이 일대에 여기 들어오니까 역세권 개발하겠구나.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옛날에 투자하신 분과 중간에 최근에 기간과 금액은 다 다르지만 투자 개념으로 투자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전에 뭐 80만 원 했다 그러면 50만 원 했다 그러면 중간에는 뭐 150만 원, 200만 원, 최근에는 뭐 300, 350 뭐 이렇게 됐겠죠. 기간에 따라서 가격도 변동이 있고 그렇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가들은 예전에 다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송담지구가 23만 평 개발이 되면서 이 일대 다 주거지로 이제 개발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장관리 지역이 들어왔고, 여기도 성장관리 들어왔는데 여기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 역세권 개발 범위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철도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재건축과 비슷하거든요. 막 공사하고 철도가 들어오고 이제 준공 시점이 얼마 안 남고 개통이 이제 곧 다가오니까 땅값이 자꾸 뛰는 거예요. 그리고 역세권 개발 범위가 확정이 됩니다. 역세권 개발 범위가 확정이 되고 여기가 뭘로 들어가느냐?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묶이는 거죠. 그걸 묶지 않으면 난개발, 그 다음에 막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보상 다 밀어서 개발해가지고 보상해야 되는 거니까 보상비가 만만치 않은 거죠. 그러니까 행위 제한 구역으로 딱 지정을 해서 건축 행위를 못하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제 좀 있으면 여기 이제 뭐가 되느냐? 영농 금지. 이것도 나옵니다. 이것은 아마 이제 내년부터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돼서 순서가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도로가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역사가 들어오는 것을 제일 먼저 관부에 나오니까 그 관부 보고 투자한 사람들이 정말 진정한 투자가입니다. 제가 아는 건축업자분은 예전에 여기에 60만 원대의 땅을 세 필지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사셨어요. 지금 얼마 가느냐? 200에서 250 갑니다. 그분은 수익을 볼까요? 수익 반드시 보게 돼 있죠. 자, 이것은 이제 투자의 이제 순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1, 2, 3, 4입니다. 자, 1번은 여기 이제 역세권 이제 개발하겠죠. 근데 아직 원형지입니다. 왜 원형지냐면은 용도가 아직 바뀌어 있지 않습니다. 그죠? 여기는 동그라미 네모나고 세모나고 울퉁불퉁 높고 낮고 이런 원형지 토지로 지금 현재 있어요. 자, 이런 토지에 투자가 이루어지는 게 이제 원형지 투자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제 용도가 이제 바뀌겠죠. 왜 바뀌느냐? 25년도에 착공이 들어가니까 그 이전에 실시계 인가가 나오고 곳이 떨어진 다음에 용도가 이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땅이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에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바뀐단 말입니다. 그럴 이후에 여기가 이제 착공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요 상태에서 용도가 바뀌면 이렇게 화양도시개발지구처럼 상업지, 주거지, 준주거지 용도가 쫙 찍힙니다. 여기는 주거지, 여기는 학교, 여기는 공원 다 찍혀버리는 거거든요. 이 일대도 이제 용지 배분도가 나오게 돼 있죠. 구획도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원형지, 여기는 용도가 바뀌어 있는데 아직 용도는 바뀌어 있지만 상업지, 주거지, 준주거지 바뀌어 있지만 지목은 아직 다 전답, 임야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택지가 완성이 되면 그때는 이제 지목도 이제 대지로 다 바뀌겠죠.
자, 이렇게 해서 1번이 이렇게 2번으로 바뀌어야 돼요. 용도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착공이 25년도니까 24년도에는, 내년도에는 용도가 다 바뀔 겁니다. 토지 이용과 확인은 여기 다 주거지, 준주거, 상업지역 다 바뀔 거예요. 1번이 2번처럼 용도가 바뀌고, 요렇게 해서 실시계획인가 나오고 곳이 떨어진 다음에 그 내용, 구획 내용으로 용지 구획 나온 부분으로 그대로 개발하는 것이 이제 택지 개발하는 겁니다. 이렇게 3번처럼 여기는 이제 어떻게 돼요? 다 개발해가지고 택지로 딱딱딱딱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1번에서 2번으로 바뀌고 그 실시계획인가 나오고 곳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대로 도로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상업지, 주거지, 준주거지 이렇게 해서 개발한다는 겁니다. 그게 3번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 택지가 완성이 되면 다 대지로 바뀌어요. 그래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토지로 바뀌는 과정인 거고 나중에 다 여기서 완성이 된다 그러면 이렇게 아파트도 짓고 건물도 짓고 상가도 짓고 단독주택도 짓고 이러한 부분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 2, 3, 4 요 순서대로 개발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1번에서 3번으로 바로 갈 수 있을까요? 못 갑니다. 1번에서 4번으로 갈 수 있을까요? 못 갑니다. 2번에서 4번으로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죠. 2번에서 3번 택지를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집을 질 수 있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들어가셔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원형지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용도 변경 및 착공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 안중 역세권이 곧 용도 변경이 이루어지고 착공이 들어간다. 25년에 착공한다 그러면 24년도에 용도가 다 바뀔 것이다. 그때는 이제 농지가 필요가 없다. 요 일대에 농림지역이 상당히 많거든요. 일대다. 네. 그럼 어떻게 돼요? 땅값은 또 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택지가 완성이 되는 거고 대지로 바뀌는 거라는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토지로 바뀌는 거고 이제 도시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생활할 수 있는 토전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누구는 1번에 투자하고 2번, 3번, 4번 요 단계에 투자합니다. 어느 단계에 투자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그거는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4번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실소유 목적인 거고요. 3번에 투자하시는 분은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삽니다. 여기가 지금 준주거 같은 경우가 여기 뭐 1380만 원에 낙찰됐어요. 지금 2500만 원 갖다 주잖아요. 예전에 땅을 100만 원, 150만 원 샀다 그러면은 평당 2500만 원 되는 땅으로 바뀌는 거라는 거죠. 여기도 지금 바꿉니다. 왜? 여기 상업지가 있는데요. 서구청 앞에 여기 상업지가 여기가 일반 상업지가 지금 4,500, 5,000, 뭐 5,500만 원 이렇게 갑니다. 그럼 이 땅이 상업지가 이 상업지와 같거나 더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구청 앞에 있는 땅이니까. 근데 이 역사 앞에 상업지가 들어가는 땅은 이 상업지보다 같거나 높다 그러면 5천만 원 넘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원형지가 됐을 때 근데 여기에 요 에어리어 요 개발범위 밖에 투자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 일대. 물론 여기는 이제 개발권에 나중에 들어가겠지만은 이런 데 막 외곽에 투자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농림지. 그런 분들은 상당히 좀 위험합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것도 또 지분 투자 같은 경우. 그래서 앞으로 개발지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꼭 개발 범위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제가 이 영상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모든 역사는 관부에 먼저 나오면은 그때 보시고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원형지 모습입니다. 삐뚤삐뚤 예? 다 가꾸지 않은 원형지 모습. 이때 투자하려면 투자 쉽지가 않죠. 무슨 이슈가 있어야 투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투자는 신중히 생각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요 화양지구인데요. 공사할 때 이때 또 투자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는 용도가 바뀐 거거든요. 상업지, 주거, 준주거 용도가 바뀌었을 때. 그리고 택지가 완성됐을 때. 자, 이런 택지가 완성됐을 때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은 이제 송담지구인데요. 이게 1,500만 원 가는 땅입니다.
이런 것도 다 어떻게 돼요? 다 1,000만 원, 1,500, 2,000만 원 다 한 땅이에요. 이럴 때 사는 거와 원형지 때 사는 거와 가격 차이는 있지만 리스크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이게 도시가 완성이 된 겁니다. 여기 평당 지금 얼마냐? 4,500에서 5,000만 원 갑니다. 이게 안중이거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원형지에 투자하느냐, 용도 변경 및 착공 때 투자하느냐, 아니면 택지가 완성이 됐을 때 대지로 바뀌어 있는 이곳에 투자하는 것이냐, 아니면 도시가 완성됐을 때 내가 거기 높게 들어가서 매입하는 거냐, 이 차이입니다. 원형지 투자했을 때부터 이 도시가 완성될 때까지는 기간이 있는 거죠. 생활할 수 있는 완성 단계에서 들어간다 그러면은 기간 없는 거야. 바로 내가 살 수 있는 거니까. 예. 투자의 4단계. 어느 시점에 내가 투자할 것인가. 그거를 꼭 여러분들이 파악하시고 투자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투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내가 투자한 금액을 언제 현금화할 수 있는 황금성이 더 중요하다. 꼭 명심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